생활과 유물까지 했어요. 아, 지금 중요한 거 빗살무늬만 있었던 게 아니야. 눌러찍기, 이름 민무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어. 그러면 이래서 간석기와 토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쵸? 이해가 가시죠, 이제. 뭘 갈았는지 이해도 가시고, 여러 가지 뭐 껍질 있는 건 다. 왜냐면 견과류는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요게 나오면서 갈고, 그 다음에 좀 섭취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섭취가 가능하면 몸이 조금 더 강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더 몸이 굉장히 지금의 인류처럼 돼 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 한번 보세요. 이제 드디어 원시 농경 얘기가 나와요. 구석기 때는 이런 얘기 없어요. 구석기 때는 무조건 사냥이었어. 식물체질 이런 게만 어로 뭐 이런 거였어. 이제는 조피 수수. 그러면 문제. 신석기 시대는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신석기 때는 벼농사 시작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피 수수예요. 신석기 때는. 이거 문제 매번 나와요. 벼농사는 신석기 때 시작되지 않았어. 청동기 때 시작되었어. 이거예요. 그리고 탄화된 좁쌀 나오면은 신석기야. 탄화가 뭐예요? 탄화될 때 좁쌀. 근데 왜 좁쌀이 왜 탄화가 돼? 좁쌀이요. 오래돼서 땅에 묻혀 있잖아요. 그럼 석탄처럼 된대요. 그래서 탄화된 좁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남한산성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탄화된 뭐 여러 가지 나온다는 말 많거든요.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좁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땅 속에서 오래 있으면 석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된 좁쌀 발견되고 어디서? 봉산 집탄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농경인데 벼농사는 아니지만 조피수수 되면서 목축도 시작이 된 거야. 예전에는 쫓아다니기만 바빴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 키우기도 하는 거야. 맘모스를 키울 수는 없잖아. 예전엔 그렇지 않아요? 맘모스는 못 키우는데 이제는 가능해. 왜냐면 동물들이 조그매졌어. 사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목축 시작되고 이제 점점점 진화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요 좀 덜 불안하지 않겠어요? 고래만 안 기다려도 되잖아. 이제는 고래 안 와도 어떻게 돼? 고래가 이제 점점 끊겼단 말이야. 목축해서 저걸로 이제 뭐 단기간이라도 먹고 살고 또 어떻게 해서 막 방법을 찾는 거죠. 아무래도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농기구 사용해서 요거 꼭 체크. 돌갱이, 돌삽, 돌보습, 돌낫, 나무로 만든 농기구 사용 추정됐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하고 그러니까 농기구를 돌로 많이 쓴 거야. 왜냐하면 조피수 같은 거 손으로 무조건 긁어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경도 시작됐지만 수공업도 시작됐어. 무슨 수공업? 가락바퀴. 가락바퀴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방추차. 그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에도 이제 나온 적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실을 뽑아서 써요. 실을 뽑아서 쓰는 거야. 왜냐하면 무슨 실을 뽑아서 쓰냐면 이게 크진 않은데 요래요. 동그랗게 요 안에 실을 여기서 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박물관에 가서 다 전시돼 있어요. 여기서 실을 빼갖고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의복이나 그 다음에 그물 제작. 왜냐면 아직도 저기 물속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고기라도 잡고.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직조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직조 기술이 뭐냐? 방추차. 이 가락바퀴를 통해서 실을 뽑거나 감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던 이 중간에 뻥 뚫린 부분을 이렇게 빼갖고. 그리고 또 뭐 나와요? 뼈 바늘이 나와요. 뼈 바늘. 근데 아까 뼈자 나왔는데 아까는 뼈 도구였어. 뼈 도구는 일명 골각기였죠. 근데 이제 신석기 때는 뼈 바늘이 나와. 바늘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나오는 그런 걸로. 예전에는 뼈로 만든 거예요. 바늘을. 그래서 사슴의 뿔이나 수류의 뼈를 가공하여 연마한 골각기로 의류의 가공이나 수선 또는 편물에 사용됐던 도구야. 그러니까 이미 방추차, 가락바퀴, 그 다음에 뼈 바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수공업도 했다는 거야. 의복도 제작하고 그물도 제작하고. 그래서 지금 전시회 같은 데 가면요 큰 뼈 바늘이 꼭 나와요. 배가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의 배는 없어. 지금 다 거의 다 망가진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씩 조각조각으로 해놓고 이게 예전에 쓰던 신석기 때 배야 하면서 그 옆에 뭐가 꼭 나오냐면요. 그물이 꼭 나와요. 어떤 전시관을 가도. 그물이 나온 이유는 그물로 배에 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야. 근데 그물을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뼈바늘인 거예요. 그쵸? 방추차에서 실도 뽑아 쓰고. 그래서 그물 꼭 보면요. 꼭 전시해 보면요. 그물 나와 있어요. 그리고 뼈로. 예전에는 나무로 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물에다가 해야 되잖아. 물인데 나무는 좀 그렇죠. 동물뼈가 제일 좋죠. 뭐예요? 단백질 들어간 동물뼈가 제일 좋죠.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간석기, 토기, 그 다음에 농경 시작했어. 그 다음에 목축도 시작했어. 그 다음 뭐야? 수공업도 있었어. 이건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놓으세요. 그러면서 사냥과 고기잡이, 채집 생활도 지속을 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신석기 시대에는 사냥이나 채집 생활은 이제 안 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문화가 갑자기 없어져. 그렇잖아. 쭉 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는 어땠냔 말이야. 초기 어로 생활하다가 후기에 점차로 정착 생활이 들어가는 거야. 농경. 농사를 지려면 한 곳에 머물러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폐쇄적인 독립사회로 혈연을 기반으로 한 씨족사회예요. 그쵸? 꼭 체크. 씨족 중심의 부족사회인데 여기서 보면요. 부족장에 힘있고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신석기는 보통 씨족사회라고 해요. 씨족이 만들어진 부족사회지만 대부분은 씨족이야. 그러니까 혈연 중심인 거야. 자기네가 폐쇄적으로 우리 피 나눈 사람들 옹기종기. 그래서 부족사회고 그 다음에 청동기는 거의 다 부족사회로 가요. 이제 씨족에서 이제 부족으로 가는 거야. 지연 중심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조계원은 뭐예요? 외혼이 자꾸 나올 거야. 이제 조계원이 뭐야? 다른 부족이나 씨족의 사람에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쵸? 모계사회고. 그리고 재산 공유와 평등사회야. 신석기 때는 아직까지 평등한 사회인 거야. 재산 공유돼. 그러면 이제 재산 공유 안 하는 시기가 오겠죠. 어느 시대? 청동기 때는 이제 재산이 일단 이 생각부터 하시면 돼요. 재산을 나누지 않고 내가 많이 쌓였다는 건 뭘 뜻해? 그쵸?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생겨. 그럼 그게 뭐야? 계급 발생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어. 아직은. 그래서 부족장은 부족을 대표하는 지도자고 그런데 권력과 계급은 미발생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족장이 있긴 한데 그냥 대표일 뿐이야. 무슨 권력을 지니거나 뭐 이렇게 뭘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석기 때까지는. 그래서 계급은 미발생됐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부족의 또 대표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부족한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부족한 대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저분이 막 지배를 하거나 막 이런 사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안이나 강가에 움집이 있어요. 움집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암사동에 저도 한번 여기는 아직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볼 건데 암사동에 지금 암사동 그 유적지가 지금 등재 목록으로 잠정 목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크게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암사동에 있는 신선사시대의 주거지로서 땅을 파고 벽체 없이 지붕만 씌운 움막이에요. 그래서 움지부, 움막집에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피라미드꼴로 이렇게 돼서 이제 움집으로 돼 있죠. 그리고 수열 주거라고도 해요. 그래서 반지하로 원형의 바닷가 아직은 지상 가옥화가 안 됐어. 반지하로 좀 팠어. 파 들어간 거야. 그쵸? 그리고 중앙에 화덕 설치하고 남쪽에 출입문 설치했어요. 어때요? 그리고 보면 아까 조개무지 하다가 끝났어요. 조개무지가 태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뭐 무덤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조개무지가요. 사실은 쓰레기장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조개 껍데기 먹고 버린 쓰레기장이야. 사실은. 그쵸? 그래서 여기에 조개무지에서 무덤도 생기고 집터도 있고 화덕자리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조개무지가 발견됐다는 건 어때요? 사람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개무지 하는 거야. 그 우리 무슨 자연 그 문화재 안에 들어가는 그 카테고리 안에도요. 조개무지 들어가요. 폐총.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전에 살았던 증거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개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그때는 의미 없이 처음에는 그냥 껍데기 버렸던 거야. 쓰레기장, 그러니까 자연 쓰레기장인데 점점점 거기에 뭐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큰 유물, 유적지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셔서 여기 이제 다 조개무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집자리 뭐 이런 거 나오면 조개무지, 사람이 살았어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는 그래. 사회는 움집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교류도 하고 뭐 시족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사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술 같은 경우 보세요. 사람 얼굴 특징이요. 요거 문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번 구석기 시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다. 맞아요? 신석기 시대 특징인 거예요. 이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 얼굴 동굴 모양의 조각분과 조개 껍데기 가면, 그쵸? 그리고 조가비로 만든, 조가비는 조가비로 만든 칠해거리, 칠해거리는 목걸이 뭐 이런 거예요. 치장이죠, 치장. 예. 그 나름대로 또 자기들 깐에도 예술이 있었던 거야. 그 눈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들 깐에도 그냥 뭐를 조금 치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도 여자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종교적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신앙하고도 관련이 있어. 근데 그 신앙이 뭘 막 믿고 이렇기보다는 뭐예요? 우리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주세요가 신앙이 이제 나와요. 그쵸? 보면 이제 애니미즘 나오고 샤머니즘 나오고 토테미즘 나오고 영원 조상 숭배 나와요. 다음 페이지. 애니미즘 뭐 꼭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되고 그쵸? 그리고 샤머니즘 뭐예요? 지금도 샤머니즘 있잖아요. 무당들 무슨 뭐 여러 가지 주술사들 그렇죠? 그리고 토테미즘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토테미즘 보세요.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의 정령이 있다고 믿는 원시 신앙으로 태양, 물 등에 없어요? 아, 큰일 났네. 나는 또 뒤에가 없어. 이따가 나 내가 해볼 거야. 아니. 네네네네. 그러셔서 보시면 애니미즘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샤머니즘 나오고 토테미즘 나오고 영원조사. 농경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건요.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미즘 그래서 농경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요. 이거예요. 정착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정착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생활이야. 그래서 이거 문제 난 적 있어요. 다음은 농경과 가장 관련 있는 신석기 시대의 신앙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애니미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혼이나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신앙이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적의 기원을 특정한 동식물과 연결시켜 숭배하는 신앙이 뭐예요? 토테미즘이에요.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온 그 신화가 있죠. 토테미즘. 단군 신화. 단군 신화 누구? 그 유명한 웅녀. 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와서 웅녀 뭐 이거 있잖아요. 마늘을 먹고 쑥갓을 먹고 여인이 되셨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 곰이 뭐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지만 그 함축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곰부족이 가장 힘이 셌었던 거야. 그러니까 곰부족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다 토테미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도
지상세계에 나오면 힘이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 이거잖아요. 자기 집에서는 무슨 개도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 근데 이분이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왔으면 세력을 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하고 융합을 해야 돼요? 가장 거대한 부족하고 해야 돼. 그때 아마 가장 센 분이 곰부족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곰부족을 대표하는 그 웅녀와 결혼. 만약에 호랑이 부족이 저기 있으면 호랑이 분하고 호녀하고 결혼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도 사실은 토테미즘에 가장 관련이 많은 신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곰부족 여기 보면 토테미즘 동식물과 연결시켜 숭배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혼 조상 숭배,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요, 지금까지 와도요, 하나도 없어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 잘 지어달라고 뭐 기후제도 올리고 별거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전부터. 그쵸? 샤머니즘? 지금도 있어요. 토테미즘도 분명히 있어요. 그 각 지방 마을 보면 우리 지역은 무슨 곰을 믿어 이런 데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호랑이. 아니면 지금 영혼 숭배 사상 알고 있잖아요. 성씨가 갔다 온 왕릉. 왕릉도 지금 영혼은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왕릉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왕릉은 지금 영혼의 세계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왕릉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홍살문을 경계로 바깥 세계, 지금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릉이 단지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무슨 뭐 조성을 잘해놓고 이렇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왕릉에 주어진 정신이 굉장히 보편적 가치면서 외국인들이 볼 적에는 여기서 볼 적에 굉장히 좀 영적이지 않아요? 이 동양 사람들은 특히 이 사람들은 이걸 조성해 놓고 지금 영원히 살고 있대. 예, 사실은 다 조상 숭배잖아요. 종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신의를 모시고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사당 지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왕실의 사당이 뭐예요? 왕실의 사당이 종묘예요. 일반 가정은 사당이고 왕실은 종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신앙이요. 하나도 지금 관련 안 된 게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토속 신앙도 많고 사실 샤머니즘 모시는 이 분들도 모시는 신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애기신 믿어, 동자신 모셔. 어떤 분은 할머니신, 할아버지, 모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 그건 이제 잘못 쓰는 분들의 문제인 것이고 이 근원을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있어 갖고 그거잖아요. 우리 집에 우환이 끓어. 그럼 제가 뭐부터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조상이 뭐를 잘못 썼나 이 생각부터 해요. 기독교 믿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거는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믿는 분들도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온 신앙이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이런 신앙이, 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거예요. 다음에 신앙이 있었던 시대는 언제예요? 1번 구석기, 2번 청동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신석기 시대예요. 그쵸? 구석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요. 알 것 같으면서도 문제로 딱 나오잖아. 엄청 헷갈려. 문제 딱 나오잖아. 그럼 이게 청동기였나 신석기였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조건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는 게 그건 거예요. 왜 신석기냐면요. 구석기 때는 정착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석기 때는 사냥했어. 채집했단 말이야. 어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정착생활이나 이런 게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다운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으로까지는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석기 때는 아주 완전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막 정령이 있다고 믿고 영혼이 있고 조상이 있다고 믿는 거야. 조상을 왜 믿어? 우리 잘 되게 해주라고 믿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외우면 분명히 여러분 헷갈려요. 그런데 이 여지껏 저하고 오면서 이해를 하고 오면 이해가 된단 말이야. 절대로 구석낄 일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물론 무자르듯이 막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신석기부터 신앙이 발생됐어. 근데 신앙도 요런 분류로 나눠져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이해가 빠른 거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외우면요 이거 엄청 헷갈려요. 그냥 문제로 나오면요 내가 이걸 공부를 했던 것인가 이러려고 몇 달을 썼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여지껏 어때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다운 국가, 뭐 군장국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군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군장사회예요. 이제 청동기하고 초기 철기 때. 그리고 완전한 철기 때는 이제 연맹왕국,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국가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까 신석기 시대는 부족사회예요? 시족사회예요? 신석기는 시족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청동기 오면서 부족으로 가요. 점점 이제 부족 단위로 넓어지는 거지. 시족은 거의 혈연이에요. 부족은 지연 관계가 많아. 학연 지연 하잖아 우리. 그 지연인 거야. 무조건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 살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 거야. 그쵸?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과 유물 보세요. 벼농사 시작돼요. 신석기 시대 벼농사 얘기 없었어요. 신석기 시대는 조피, 수수 이런 것들이었어. 그쵸? 탄화된 좁쌀들. 그쵸? 그리고 시기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1500년경 뭐 이런 거. 뭐 1000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기원전. 국가의 성립으로 이루어지는 군장이 지배하는 거야. 이제 드디어 지배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 전에는 지배란 말 특별히 한 적 없어요. 그냥 부족장 무슨 대표 뭐 이런 의미였어요. 평등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 지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지배 얘기가 나온다는 건요. 이제는 피지배 계층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배, 피지배. 그쵸? 피지배 하니까 무슨 기지배. 그쵸? 보세요. 그러셔서 이제 농경과 목축 생활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기구 이제 나오기 시작해. 그 유명한 반올령 석도가 나오기 시작해. 반달돌칼. 그래서 곡식의 벼이삭을 자를 때 사용하는 게 반달 돌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삭 잘라야 되잖아. 지금 무슨 뭐 낫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이거 반달 돌칼이야. 그런데 벼농사가 일부에서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유물로 벼농사를 짓는 민족이 갖는 특유의 생활 양식이나 사회 구조, 벼에 영원히 깃든 모성적 인격이라는 신앙에 이제 이런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장 문화예요. 벼가 모성인 거야. 그렇죠? 도장 문화가 완전히 시작돼. 여기 뭐예요? 완전히 이제 농경 문화, 도장 문화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벼가 이제는 주 식생활이 됐어. 벼에 모성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격도 포함됐고 신앙같이 되는 거야. 도장 문화. 그래서 아까 거푸집 얘기 나왔죠. 거푸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신석기 때 거푸집인데 본격적인 건 거푸집이 거푸집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은 청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동 무기 제품을 만들던 주물 틀로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 문화 성립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식 동건 문화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예, 동건 문화. 한국 나름대로의 뭐예요? 이제 검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칼들. 한국식이 예전에는 요령식이었어. 중국의 요령 지방. 그러다가 이제 독자적인 동건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뭐예요? 거푸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주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센 물을 부어서 거푸집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거야. 근데 단조는 뭐예요? 쇳덩어리를 불구덩이에서 아주 달구어서 그걸로 이제 계속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조하는 거죠. 그쵸? 간석기 지나 보세요. 이제 흠자기가 나와. 흠자기는 도끼라고 보시면 돼요. 흠이 있어. 예. 그리고 뭐예요? 흠자기 그 다음에 바퀴날 도끼도 나와요. 이런 거 얘기 전에 나온 적 없어요. 도끼 얘기 별로 나온 적 없었어요. 그쵸?
도끼 얘기 나온 거는 주먹도끼였지. 그쵸? 이제는 바퀴날 도끼 나오죠. 괭이, 그 다음에 석기 농기구 꼭 체크하세요. 이제 돌로다가 이제 농기구도 만든대. 그쵸? 왜 청동기 때는 농기구가 없는지 아세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재료가 없어. 청동기 기구의 주 재료가 뭐예요? 구리, 동, 아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없어. 재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작도 어려워. 청동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문제에 매번 나와요. 청동기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동기 농기구는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재료 확보와 제작 기술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농기구는 거의 없어요. 무슨 농기구예요? 석기예요. 그쵸? 요거 문제에 자주 나와요. 왜냐면 없어서. 근데 철기는 농기구 있어요. 철기는 한 나라에서 많이 제작 기술도 있고. 그래서 철기는 농기구가 있어요. 이거 매번 문제 나오는 거. 굉장히 헷갈리죠. 청동기는 부족해.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석기로 다. 그쵸? 체크. 그리고 나무 농기구. 그래서 땅 개간을 나무 농기구로 하는 거예요. 청동기 때. 아니 왜 청동기 쓰지 왜 나무 농기 써? 없어. 재료가. 그쵸? 그리고 농업의 발달 보면 보리, 수수, 홍 등의 밭농사 중심이고 벼농사가 어디에서?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나와요. 완전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벼농사는 일부 저습지가 우리 습지 배운 적 있죠? 습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었잖아요. 저습지, 낮은 습지에서 벼농사. 그리고 톡이 이제 나와요. 미송리식 톡이나 왜 미송리식 톡이? 완전히 이건 하나의 톡이 이름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미송리식 톡이는 없었어요. 그냥 민문인데 미송리라는 데서 발견이 됐어. 그래서 평북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청천강 이부 길림 요령 일대에 분포했어. 완전히 지명 이름이 톡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송리 그래서 저기 청동기 얘기하면요 미송리식 톡이하고요 항상 민무늬가 나와요. 민자래 민자가 뭐예요? 무늬가 없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늬가 없는 젓갈색의 화분형과 팽이형 톡이 있어요. 일본에 전파되어서 야오이 톡이 제작이 됐어요. 근데 아까 일본에 전파된 것도 있었는데 뭐였지? 신석기 시대 때? 조몬이었어요. 그거는 무슨 톡이? 빗살무늬 톡이. 그쵸? 민무늬는 일본에 전해졌는데 야오이 문화로 토기로 됐어요. 그쵸? 그래서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토기의 역사 나오면서 어디 무슨 일본에 무슨 토기의 제작에 영향을 줬다. 이게 꼭 나와요. 그쵸? 요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송리식 딱 미송리식으로 나와버려요. 예전에 미송리식이란 말 저 어렸을 적에는 별로 안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다 청동기 하면 다 민무늬만 생각했어. 근데 요새는 미송리식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냥 고기잡이가 약화되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소, 돼지, 말 등의 가축 사육이 증가됐어요. 청동기 때 갑자기 목축 시작된 거 아닌 거잖아요. 신석기 때도 시작됐어요. 이거 중요해요. 증가했다고 나오잖아요. 시작됐단 말 쓰진 않았어. 시작됐다는 건 아까 신석기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청동기 때 쓰기 시작한 거야. 더 많이 기르기 시작한 거야. 그쵸?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동기 때 보니까 어때요? 점점점 막 진화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벼농사도 일부 저습지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뭐야? 이제 간대. 땅 개간도 한대. 그렇잖아요. 물론 청동기는 못해. 왜냐하면 동이 없어. 구리가. 하지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석기, 형태, 그 다음에 토기.
그 다음에 또 뭐에 있어요? 주거 형태. 이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 먹고 사는 거. 근데 먹고 사는데 먹고 살려면 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기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걸로 뭘 찌를까? 이거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뭘 찌를까? 뭐를 이렇게 저기 잡을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거생활 나와요. 주거생활 보면 움집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형태가 좀 바뀌어. 아까 신석기 시대는 무슨 움집이었어요? 어디다가 지었어? 강가나 해안가 뭐 이런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배산 임수형의 취락이 된 거야. 배산 임수형이 지금처럼 된 거예요. 현재 오늘날의 농촌 취락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뭐예요? 앞에 물이 흘러. 뒤에 산이 있어.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지상 가옥화와 집단 취락을 형성하면서 중앙에 위치하던 화덕이 벽으로 이동했어요. 아까 신석기 때도 있었어. 화덕 이런 거 있었는데 중간에 있었어요. 중앙에. 그러다가 이제 옆으로 옮겨지고 이제 저장구덩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저장구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요건 아니고 뭐 이렇게 돼서 여기 했고 뭐 움집으로 이렇게 됐어. 그럼 옆에 저장구덩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장구덩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창고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땅에다가 파는 거잖아요. 냉장고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김장 어디다가 묻었잖아요. 김장독. 땅에다 묻지 않았어요. 예전에 겨울에 김치 한겨울에 먹을 것들. 이것도 저장구덩이에요. 여기에 무슨 무기들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많이 넣어놓는 거예요. 뭐 식량들도 넣어놓고. 그래서 본격적인 이건 뭐예요? 저장구덩이를 설치하여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용도별 장소가 분화되는 게 뭐냐면 용도별로 공동 작업장도 생겨. 왜냐하면 한 마을이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공동 작업장, 공동 의식 장소가 생겨요. 공공 의식 장소라는 게 뭘까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요? 야, 다 모여라. 우리 거기로 모여서 우리 제사 지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역할들이 분담이 되기 시작한 거야. 여기는 집에서 하는 건 따로, 여기는 뭐고 공동으로 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고 지금 집도 큰 장방형 이렇게 됐었어요. 예전에 장방형이 뭐예요? 가로하고 세로가 크기가 다른 거예요. 직사각형처럼.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되면 조그만 원형이나 장방형. 여기 보면 원형이나 방형,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집들이. 그쵸? 그리고 여기에 뭐 논길, 밭길, 울타리 이런 농경을 하기 위한 지역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왜냐면 논길, 밭길 다 달로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앞에다가 그냥 막 해버렸단 말이야. 이제는 완전한 취락도 구성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을 해놓기 시작한 거예요. 물도 흐르게 하고. 왜냐면 농사 지려면은 어때요? 물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밭길, 물길, 우물, 울타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취락이 비슷한 형태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주거 생활이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계급 사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회의 변화 보면 빈부격차의 격차와 계급 발생.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냐면 이제 뭐 조그마나마 농기구도 썼고 막 이랬어.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잉여가 뭐야? 남는 것들. 그리고 사유재산이 발생해요? 근데요, 사람이요, 다 똑같은 형편이면요, 갈등이 발생이 안 돼요.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가지면 갈등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빈부격차 계급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갈등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유재산 발생하고 하면서 지배자들이 갈등 조절, 다 죽어 그럼? 갈등해서 다 싸우면서 죽냐고. 어떤 조정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빈부 격차, 계급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빈부격차 그리고 남녀 역할이 분화되고 그다음에 일부 일처제 그다음에 분업이 이루어지고 아까 얘기했죠. 공동 작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분화가 됐어. 일이. 당신은 뭐해? 당신은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족장에 출연해요. 그게 군장국가예요. 그것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족장. 그래서 지연 중심의 군장사회로 금속무기의 사용으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발전한 북부 지역에서 시작돼서 권력과 경제 약탈과 정복을 위한 집단 간의 전쟁이 잦아지는 거예요. 보면 고구려가 약탈 경제잖아요. 고구려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근데 너무 땅이 척박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지배자가 등장하고 센 사람들이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면서 좋은 철기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선민사상. 특정 민족이나 동족이 하늘이나 신적인 존재에 의해 선택되고 구원된다고 믿는 사상. 선민사상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신화가 뭐예요? 단군 신화예요. 우리 선택된 민족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단군 신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족 우월 신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손 신앙이에요. 우리 부족이 더 우월해.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아까 곰부족 얘기했잖아요. 곰부족이 더 우월하다니까. 아마 호랑이 부족보다는 곰부족이 더 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누가 한 거야? 환웅이 선택한 거예요. 환웅이라고 했고. 이제 유물과 유적지 나와요. 한반도에서 요령성, 길림성을 여기 요령성, 길림성은요. 한반도 얘기할 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요령성 얘기 꼭 나오고요. 요령식 동검부터 해서. 그리고 길림성은 어디예요? 만주 쪽. 그 위쪽 항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주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출토 지역은 뭐 송곡리, 뭐 경기도 호남리 다 있고 그 다음에 무덤 양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덤 양식에서 지배층이 얼마나 권력이 세고 또 뭐 있어? 경제력이 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덤이 그게 뭐라고? 그게 뭐죠? 왜냐면 무덤 그렇게 큰 무덤 만들려면 힘 있어야 되잖아. 시켜야 될 거야. 내가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지배계급, 피지배급이 나와야 되는 거야. 고인돌 나오죠? 돌널 무덤은 뭐야? 돌을 널판지처럼 옆에 둘렀어. 그게 무덤이야. 돌무지 덜널 무덤은요. 구멍식 수혈식이에요. 돌 덧널을 매장 시설로 하고 돌 덧널 주위에 뭐를 해요? 돌무지 봉분을 쌓아 올린 거야. 여러분 혹시 장군총 아세요? 장군총도요.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 자갈돌을 다 쌓아 올린 거야.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건데 거의 다 그래요. 돌무지 무덤, 장군총도 그렇고요. 그것이 그분의 무덤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석촌동에 가면 백제 무덤이 하나 있어요. 석촌동에. 그런데 그것도 돌무지 무덤,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계단이 높진 않지만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백제 무덤일 것 같죠. 왜냐면 백제가 한성의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 돌무지 무덤, 자갈돌 같은 걸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 정도의 캐파를 가진 분이었다면 누구일 것 같은 거야. 백제 어느 왕일 것 같은 거야. 공주로 천도하기 전에 왕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한성 때였으니까. 그리고 힘이 제일 셌대. 너무 커. 그럼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무덤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무덤이 근초고왕의 무덤일 것이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석촌동 몽촌토성 가시기 전에 석촌동에 가시면요. 그 무덤이 있어요. 그것도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돌무지인데 덧널로 무덤을 만든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돌무지 봉분을 조성한 무덤 양식이야. 여기서는 돌무지니까 흙은 안 들어가요. 돌로 무조건 옆에 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돌무지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장군총도 사실은요, 장군총이에요. 왜냐면 장수왕의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규모를 볼 적에 광개토대왕 무덤하고도 가까운 거 보니까 장수왕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 총 얘기 나오잖아요. 총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유물도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인돌, 돌널 무덤, 그 다음에 돌무지 돌 덧널 무덤 이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지배 계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선돌이 나와요. 그거 있잖아요. 돌 세워놓은 거 엄청 큰 것들. 뭐 스톤헨지 뭐 이런 것들. 선돌 문화 뭐예요? 길쭉한 자연석 또는 가공한 기둥 모양의 돌을 땅 위에 똑바로 세워서 기념물 또는 신앙의 대상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석 문화예요, 다. 고인돌도 거석이잖아요. 딱 이렇게 돌을 세워버리고 위에다 또 돌을 얹고 이런 거예요. 혹시 강화도 가시면요, 진짜 깜짝 놀라세요. 강화도에 특히 많거든요. 3대 그 고인돌 지역이잖아요. 인천 강화도. 거기 보면요,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돌을 어떻게 세웠는지. 돌 세우는 건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적 있죠. 돌 세우고 그렇게 큰 정말 돌을 위에 세웠다는 거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무덤 양식이 굉장히 지배자가 힘이 셌다는 걸 나타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건 뭐예요? 경제력도 있다는 거야. 이게 특징이에요. 청동기의 특징이에요. 그쵸? 그래서 고인돌을 통해 본 세상 한번 사회상 보세요. 여기 잉여 생산물의 발상이 있잖아요. 그 전에 벼농사 잉여 생산물이야. 써놓으시면 더 좋죠. 벼농사 잉여 생산물의 특징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계급 발생했어요. 그쵸? 그리고 선민사상과 족장의 출현. 이분들이 뭐예요? 갈등 조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고인돌 제작하죠. 여기 박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필지배계층을 이용해 지배층의 거대한 무덤을 만들게 할 정도로 지배층의 권력이 강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체크해 두시면 좋죠. 이게 보면 하나의 마을의 단결이에요. 그리고 공동 노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면 저 마을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구나. 단결됐구나 느낄 수 있어요. 공동 노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그 선돌은 다른 말로 하면 입석이기도 해요. 돌을 세웠어. 그렇죠? 그래서 독일어로 맨히르라고도 해요. 입석이야. 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 선돌은 돌을 그냥 쭉 기둥처럼 쭉 박아놓은 거야.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타내. 기념물이기도 해. 그런 것들. 그리고 북방식이 나와요. 남방식이 나와요. 북방식은요, 탁자식이에요. 탁자를 올려놓은 것 같았고. 그래서 보통 북방식 하면요, 위쪽이잖아요. 한강 중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북방식이기도 하고 지상에 어떻게 해요? 북방식의 특징이 지상의 묘실이 있어. 그래서 쭉 보고 그 마지노선이 어디면 북방식 마지노선이 전부 고창에서 위로가 지금 북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방식은 뭐예요? 묘실이 지하에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상석을 올려놓고 돌을 개는 형식으로 중부 이남 지방에 다수 분포해요. 프린트물 저희 사진에요.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방식 하면은 중부 이북이야. 그렇죠? 그리고 탁자식이야. 탁자 이렇게 딱 해갖고 그냥 정말 큰 돌을 그냥 올려놓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어때요? 정말 거대해요. 그래서 고인돌을 통해서 본 사회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계급이야. 여러 가지 벼농사로 이게 사실은 시작
관점이 뭐예요? 벼농사예요. 농사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갈등이 나오고 거기에서 지배자가 등장하고 지배자는 또 힘을 갖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요거들 보면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 신석기와 비교해야 돼. 신석기는 구석기와 비교해야 돼.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진화한 것 같지 않으세요? 벼농사가 갑자기 나오진 않잖아. 조금 시작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 청동기도 지금 완전히 다 벼농사 완전히 다 분포된 거 아니에요. 일부 저습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족장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유물들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청동기 무기나 지배계급의 제사도구야. 뭐 있어요? 방울 달린, 이거 방울로 막 흔들잖아요. 청동기들.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거울들. 그런 거 있잖아요. 거친 무늬 거울들. 근데 보면요. 도대체 이걸 거울을 어떻게 봤단 말이야 하는데 거울이었대요. 근데 사실은 그거 다 제사장들이 쓴 거예요. 이거 영혼 부르고 이럴 적에. 주술 외우고 이럴 적에. 그걸로 무슨 화장하고 돈 받던 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배계급의 제사 도구였어요. 방울, 거울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제사장 아니면요. 제사장이 지배계급이잖아요. 제사 지냈던 사람. 이 사람 아니면 이것도 쓸 수도 없어요. 이분 아니면.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청동 거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패. 방패 이거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조금 한자로 의기라고 많이 해요. 의식용 기구들, 도구들. 의기라고 많이 해요. 그쵸? 그러면 청동기 의기들은 많아도 청동기 농기구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왜? 재료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썼어? 이 사람들은 특권층이잖아. 그렇지 않아?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청동기는 의기로 주로 쓰였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파형 동검 나오죠. 비파형 동검. 그렇죠? 군장의 도구로 요령성과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됐어요. 꼭 체크. 여기 청동검도 중요하고요. 돌칼도 많이 나와요. 청동검도 나오지만 돌칼도 족장의 무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다 그분들의 뭐예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칼도 많이 나와요. 보면 저거를 특히 뭐 고리자루 칼 큰 것들 나오거든요. 그 칼을 막 40cm 이거 어떻게 써? 그거 다 의기용인 거야. 의기용. 그쵸? 그래서 돌칼, 청동검 다. 특히 무덤에서 나온 거는요. 밑에 하층민이 피지계 계층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배계층의 권력과 권위를 세우는 용도로 무기, 장식품, 고인돌, 돌널 무덤에 청동검, 비파형 동검을 같이 묻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한국식 동검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기원전 5세기부터 한국식 동검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막 비파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어. 이제 한국식만의 동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셔서 기원전 5세기 무렵 청천강 이남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셔서 비파형 동검도 많이 놓고 그러니까 동검 한국식 동검 같은 경우는요. 검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루로 나누어져요. 이게 칼을 만들 적에 하나를 쭉 만드는 게 아니고 몸체가 있어. 자루를 또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한국식 동검의 특징이에요. 이런 거 적어두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 다 보면 무덤에서 나왔어. 그리고 한국식 동검 문화도 나오고 비파형 뭐 이런 걸로 발전됐지만 이제 이런 걸로 계속 한국만의 문화가 또 발전되고 있어.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뭐 이게 뭐 문제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이게 발전한 상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검들이 다 거의 다 뭐야? 지배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야. 장식욕 의기야. 그렇잖아요. 의기, 제사용 뭐예요? 도구들, 기구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청동기까지 지금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청동기는 특히 나온 게 굉장히 급변해. 시작점이 뭐야? 다 변홍사야. 제가 보기에는 변홍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계급, 족장, 여러 가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예전에 동물 잡아먹고 이럴 때는 이제 지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셔야 될 거는 각각의 시대마다 특징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꼭 그렇게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죠. 제가 여기에 이 앞쪽에 두세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근데 구석기, 신석기 중에 하나는 꼭 나올 거예요. 아니면 청동기라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그만하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